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더 힘든 환경에 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회의에서 동료의 말투가 조금만 까칠해도 기분이 상했고, 팀장이 건넨 피드백이 건조하게 느껴지면 금세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는 것도, 사무실 공기의 냄새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는 걸까? 처음에는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피로감에 짓눌려 결국 집에서 가족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장난에도 언성이 높아졌고, 배우자의 평범한 말에도 괜히 발끈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후회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예민했을까?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다음 날이면 또 반복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엔 지쳐있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은 쉽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는 늘 굳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병이 나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도시 외곽 작은 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 노스님이 운영하는 명상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내심 반신반의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차가 뜨겁습니다. 바로 마시려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그는 순간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정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참으려 해도 그 순간엔 너무 힘듭니다. 나중엔 후회하고 제 자신이 싫어질 때도 많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바로 들이켜면 입이 데이듯, 감정도 식히지 않으면 자신도 다치고 주변도 다치게 되지요. 짜증은 누구나 낼 수 있느니라. 문제는 그 짜증이 나를 먹어치우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짜증을 반사적인 반응으로 여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터지고 맙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감정을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뜨거운 차를 식히듯 짜증이 올라올 때 먼저 알아차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오. 그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니라. 그는 그 순간 무언가 자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짜증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지 못한 감정이 길들여진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반응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있던 날 이후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을 찾아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가정에서의 감정 충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까지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스님은 매번 다정하게 듣고 말수가 많지 않은 대신 짧은 한마디로 길게 남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투명한 유리 수조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물이 가득 담긴 주전자와 먹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조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고는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맑던 물이 순식간에 탁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짜증이요. 그는 말없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은 이처럼 작은 일로도 마음 전체를 물들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다시 수조에 맑은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먹물은 점점 연해지더니 마침내 수조 안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이처럼 감정도 흘려보낼 수 있느니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거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설명은 그 어떤 책보다도 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스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낡은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의자에 누가 앉았는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그대가 앉을 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지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아무리 오래 머물렀다 해도 지금 내가 비워낸다면 다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은 과거의 상처와 지금의 기대가 엉켜 만들어진 덩어리였구나. 작은 실망 하나에도 예전의 분노가 함께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스님, 저는 매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물처럼 새 물을 붓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건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것이 바로 수행이요. 매일 조금씩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 먹물이 떨어졌다고 수조를 깨버리는 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대 마음도 다르지 않지요?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화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도 새 물을 붓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그대의 첫 물을 붓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그는 달라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일과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스님이 알려준 첫 번째 수행은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행이니라.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자신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회사 일, 가족 걱정, 어제의 대화까지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라. 그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순간 짜증이 올라올 때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먼저 의식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 일기였습니다. 퇴근 후 그는 짧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났는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도 수고했다. 더 나빠질 수 있었지만 잘 멈췄다. 그 문장을 쓰며 그는 스스로를 안아주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감정 멈춤의 문장이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짧은 문장을 하나 외우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반응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이 문장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감정의 불길은 잠시 머뭇거렸고 그 틈 사이로 선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감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고 오래된 습관은 종종 그를 다시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짜증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그 시작은 멈추는 연습이라는 것을.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큰 물결은 작은 고요함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쌓는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것이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쌓이는 호흡, 한 줄 일기, 멈춤의 문장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늦게 와도 얼굴을 찌푸렸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호흡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커피가 늦게 나와도 택배가 하루 늦어져도 그는 불편함 대신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조급한 말투로 일을 재촉할 때도 그는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금 꼭 반응해야 하는가? 그 한마디는 마치 마음의 브레이크처럼 작동했습니다. 가족들도 어느 순간 그를 향한 긴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버럭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푸념에도 예민하게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점차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요. 배우자의 말에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참은 인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여유였습니다. 물론 감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돌아와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자마자 화를 냈겠지만 그날 그는 문고리를 쥔 채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 작은 다짐은 그에게 큰 평온을 안겨주었습니다. 명상센터에서 스님과 다시 마주한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정이란 물결과 같아 한 번은 밀려오고 한 번은 빠져나가게 마련이지요. 그대는 이제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느니라. 그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덜 휘둘리고 더 자주 바라보게 된 자신을 떠올리며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맞다. 이 삶이 내가 원하던 고요다. 그의 평온은 이제 우연이 아닌 습관이 되었고 짜증이 아닌 숨으로 삶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짜증도 분노도 실망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억누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잠시 숨을 고르면 그 감정이 물러설 틈이 생긴다는 것. 하루 10분의 호흡 명상이 마음의 숨통을 열어주고 감정 일기는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며 짧은 문장 하나가 감정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실천한 3가지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으로 내면의 속도를 늦추기. 둘째, 감정 일기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셋째, 반응 전 멈춤의 문장으로 중심 잡기.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할 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고요함은 상황이 아닌 자기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반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감정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